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8월 19일 금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래프 하나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의 제목을 보시면 EVs and hybrids will reach 2/3 of new auto sales by 2030라고 써 있습니다. 즉 전기차, 하이브리드까지 이제 포함한 전기차죠. 전기차가 2030년이 되면요.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판매량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모닝스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모닝스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리서치 기관 그리고 투자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자, 모닝스타의 예측대로 만약에 흘러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사실 하이브리드까지 다 합쳐도 전 세계에 판매되는 자동차의 10%도 되지 않는 물량이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입니다. 따라서 지금에 비해서 나중에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전기차 하이브리드의 시장은요, 규모가 6배, 7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리서치 기관에 따라서 이 수치는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3배가 성장하든 5배가 성장하든 7배가 성장하든 전기차 시장의 확장 추세 그리고 성장 추세는 무서울 것이다. 이 하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문 부호를 달지 않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제는요, 우리가 전기차 관련해서도 한 가지 좀 재미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로 에너지 스토리지, 배터리 관련해서 한 가지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 바가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원자재 하나가 있죠. 바로 리튬인데요. 이 리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8월 19일 보내드리는 미준의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이 모두 만나 함께 만든 어플 모니모를 들어보셨나요? 저 역시도 삼성증권 이용자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모니모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해 봤는데요. 아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 관련 오늘의 뉴스를 구독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미션을 수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는요, 5,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통합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무료 가입만 해주시면 이벤트가 끝나는 9월 초 모든 분들께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신세계 상품권 5,000원은요, 반드시 설명글과 상단 고정 댓글에 함께 공유해 놓은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 주셔야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모니버 앱에 접속하시면 미존 구독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없으니까요. 꼭 하단의 설명글, 상단 고정 댓글에 함께 게시해 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혜택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럭키 젤리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미션만 수행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미션은 참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석 체크를 하는 것부터 목표한 걸음수를 채우면 지급해주는 걷기 미션, 기상 챌린지와 같이 미션을 하나씩 해나가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재미있는 미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션을 찾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 이렇게 모니모 어플에 접속하셔서 화면처럼 혜택 탭을 눌러주시고 이벤트를 눌러주시면 최상단에 최대 30만원 럭키젤리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미션을 수행하셔서 럭키젤리를 받아보시면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바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미준 구독자 여러분들 적극 참여하셔서 좋은 혜택을 많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맥킨지앤컴퍼니에서 발행한 리포트 하나를 잠깐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앤컴퍼니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역사가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 최고의 컨설팅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리포트 내용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리튬의 디맨드, 수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필요했던 리튬의 수요는요, 50만 메트릭 톤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2030년 정도가 되면요, 무려 3밀리언에서 4밀리언, 300만에서 400만 정도 메트릭 톤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 한 8년 안에 이 리튬에 대한 수요가 적어도 6배 아니면 8배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리튬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여기에서 어떠한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튬이
리튬이라는 광물은요, 필요하다, 생산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모든 트랙션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리튬이다. 따라서 리튬이 없이 배터리를 만들기는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전기차는 물론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소비재 전기 제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배터리가 꼭 들어가고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광물이 바로 리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가전 제품은 물론이고 에너지 스토리지,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에어 모빌리티에도 이 배터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리튬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리튬의 수요는요, 어느 정도로 늘어날지 여기에 대한 예측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맥킨지라는 컨설팅 기관에서 예측하기를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하고 있냐면요. 2030년까지 아마 매년 평균적으로 수요가 3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성장 추세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전기차는 물론이고요. 에너지 스토리지, 어저께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도 계속해서 많은 발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지금은 사실 다른 구동으로 다니는 그런 바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이것들 역시 앞으로 배터리가 구동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바이시클을 타는 사람들도 보면 자전거죠. 자전거도 모두 다 이 배터리가 달리지 않은 것이 훨씬 많은데 나중에 가면 배터리로 구동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배터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전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기가와트로 봤을 때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요가 4000에서 4500 기가와트 아워즈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수치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랑 비교한 그래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이면 여기죠.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리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2030년 되면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앞으로 한 8배 정도의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리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5년만 해도, 그러니까 한 7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요, 리튬 수요의 한 30% 정도만이 배터리를 위해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사실 배터리랑 상관없는데 쓰였던 광물이 리튬인 거죠. 자, 그런데 2030년이 되면요, 전체 리튬 수요의 95%가 배터리가 될 것이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배터리의 역할이 얼마나 커다란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앞으로 리튬 시장은요, 적어도 매년 25%에서 26% 정도 꾸준한 평균적인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고, 그리고 3.3 밀리언에서 3.8 밀리언 메트릭 톤 정도를 우리가 사용하는 시대가 2030년이면 열리게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 리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리튬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투자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베이스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 과거 5년 동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리튬에 대한 수요는요, 연간 평균적으로 17% 정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25% 정도 꾸준한 이 수요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리튬 시장은 조금 더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조금 더 투자의 기회가 넓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2030년 정도가 되면 전체 리튬의 95%를 배터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맥켄지의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리튬 시장이 정말 앞으로 많은 성장을 보이겠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에 투자가 기회가 있을지 여기가 좀 궁금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리튬 서플라이 시장, 요 공급 시장의 마켓 점유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쉽게 이해가 풀리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튬 공급 시장은요, 굉장히 올리고폴리스틱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수의 기업에 의해서 독과점이 형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뻔한 투자처가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 그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알버말, 강펑, 그리고 SQM, 티안키, 마지막으로 리벤트, 이렇게 5가지의 기업이요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5가지 기업에만 좀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쉽게 리튬 시장에 걸려 있는 투자의 기회를 발견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업들 중에서 5개의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좋을지 이 부분이 또 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좀 시킹 알파의 도움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사용해 볼 수 있는 툴은요, 프리미엄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스톡 스크리너가 있거든요. 여기가 가장 쉽게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종목을 선별해낼 수 있는 툴입니다. 자, Create New Screen을 눌러 보시겠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Create New Screen 누르시고요. 섹터랑 그리고 인더스트리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원자재죠. 그래서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Materials, 원자재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종목만 좀 가려내야 되니까 레이팅이 비교적 높은 종목만 여기서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 가는 걸로 해야겠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93개라는 주식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주식 몇 개만 좀 살펴봐야겠죠. 자, 다행히도요. 앞에 그래프에 나와 있던 종목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SQM이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 원자재 종목 중에서 가장 퀀투레이팅이 높은 종목이 SQM이고요. 두 번째는 리벤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SQM이 전체 리튬 시장의 20.8%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SQM이 지금 굉장히 시장 점유율도 높을 뿐더러 시킹 알파에 따르면 투자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기업이 리벤트가 있었죠. 리벤트는 6.1%의 리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원자재 종목들 중에서 리벤트가 두 번째로 높은 퀀투 레이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기업들이 좀 있는지 쭉 내려가 보시죠. 여기 알바말이 보입니다. 자, 알바말이 점유율로 따지면 1위 종목이었죠. 여기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요. 알바말이 22%라는 리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로 따져서는 1위 종목이잖아요. 물론 이제 SQM이 20.8%니까 비슷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알버말인데 안타깝게도 알버말 같은 경우는 51위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퀀투 레이팅이 3.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요 세 종목이 지금 원자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 종목을 가지고 좀 비교 분석을 하면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튬 관련된 최고의 원자재 종목을 찾기 위해서요. 다시 프리미엄 메뉴로 와서 Compare Stocks and Funds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우리가 새롭게 비교 툴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Create New Comparison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비교 분석하고 싶은 주식의 이름을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알버말이 있었죠. 알버말이 ALB가 티커 네임이고요. 자, 두 번째로 리벤트 기억하시죠. 자, 리벤트 코퍼레이션 여기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SQM을 넣어야겠죠. 1위 종목이었죠. 자, 이렇게 세 종목을 가지고 과연 어떠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컴페어,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 종목이 나와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알버말이 32.52 빌리언, 그리고 리벤트가 5.42, 비교적 시가총액이 좀 작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QM이 29.83 빌리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셔서요. 자, 레이팅을 보시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퀀투 레이팅은 SQM이 전체 원자재에서 1위 종목, 그리고 리벤트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죠. 자, 두 번째로 SA 오토즈 레이팅, 전체 시킹 알파와 함께 일하고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점수를 보면요. SQM이 유일하게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지금 받고 있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바이를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점수를 보시면 세 종목 모두 매수 의견을 받고 있다.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퀀트 랭킹을 보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SQM은요, 전체
280개나 되는 원자재 종목 중에서 당당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리벤트 같은 경우는 2위, 그리고 알버말은 6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셔서 그러면 과연 퀀트스코어가 이렇게 알버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잖아요. 자, 여기에 클리어하게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밸류에이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리벤트라든지 SQM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C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비싸지 않은 상태다. 아직까지는 이 멀티플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알버말은 지금 D-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장성은 세 개 다 모두 좋습니다. A+, 그리고 수익성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알버말하고 리벤트는 D+를 받는 반면 SQM은 A+라는 아주 놀라운 그런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의 힘은 세 종목 모두 좋죠. 최근에 아무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것 같고요. EPS 리비전, 즉 어닝의 예측치 역시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SQM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SQM이 왜 원자재에서 가장 좋은 퀀트 스코어를 받고 있는지를 직접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내려가서 배당을 좀 볼 텐데, 배당을 보시면요 지금 SQM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4.22%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배당금을 지난 12개월 동안 지급을 해왔고요. 알버말이 0.57, 그리고 리벤트는 안타깝게도 배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SQM이 지금 배당을 굉장히 높게 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장도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 배당 성장률 3년 평균 42%나 배당을 성장시켜 줬고요. 5년 평균 25%라는 건강한 배당의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배당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이 보이는 그런 주식이 SQM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또 내려와서요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볼 텐데, 여기 보시면 PE 레이시오 갭이 있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PE 레이시오는 갭이기 때문에 갭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포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 기업들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알버말은 13배 정도 올라가 있고요. 리벤트는 19배, 그리고 SQM은 8배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TTM을 보면, TTM이라는 것은 트레일링 12months거든요. 그 얘기는 과거 12개월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을 보면 굉장히 멀티플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124배, 54배, 23배. 따라서 멀티플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세 종목 모두 굉장히 비싼 상태지만 그 멀티플이 많이 하락할 예정에 있죠. 자, 이렇게 멀티플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훨씬 더 낮은 수치로 변화할 예정으로 지금 전망치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어닝의 전망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과거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어닝보다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어닝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종목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멀티플이 가장 안정적인 종목은 역시 SQM입니다. 현재 멀티플이 23배, 그리고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8배 정도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PEG 레이시오가 있습니다. PEG죠. PEG라는 것은 성장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높은 수치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포워드로 보시면 0.24, 0.03, 0.52, 지금 굉장히 낮은 수치를 세 종목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플이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지만 세 종목 모두 굉장히 좋은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PEG, 즉 PE 레이시오를 성장률, 그로스로 나눈 것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PS 레이시오, 1년간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지금 멀티플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나를 보면요, 7.5배, 8.3배, 그리고 6.9배, 세 종목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세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의 성장을 보시면 알버말이 34%, 리벤트가 68%, SQM이 122%라는 굉장한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성장 예상치는 알버말이 40%, 리벤트가 55%, 그리고 SQM이 69%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셔서요. 자, 넷인컴 성장률을 좀 보도록 하죠. 지난 3년간 평균적으로 넷인컴이 어느 정도 성장되는지를 보면요, 알버말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굉장히 좋았는데 순이익이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리벤트는 6.78%, 반면 SQM은 과거 3년간 순이익의 성장 역시도 47%라는 굉장히 높은 성장 추세를 보여줬고요. 자, 따라서 EPS도 좋겠죠. 1년간
2년간 EPS의 성장률을 보면 지금 알버말은 마이너스 64%, 그리고 리벤트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SQM은 533% 순이익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162%나 순이익이 향상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성장세도 그렇고 지금 멀티플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는 것이 SQM. 자, 점점 더 우리가 SQM이 왜 이렇게 높은 퀀투 레이팅을 받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피터빌리티, 수익률인데요. 수익률 먼저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보시면 총 수익률이죠. 총 수익률 역시도 SQM이 가장 좋습니다. 알버말이 35%, 리벤트가 37%, 그리고 SQM이 48.65%를 보여주고 있죠. 밑으로 내려와서 넷인컴 마진, 순이익 마진 역시도 알버말이 6%, 리벤트가 18%, 그리고 SQM은요 순이익 마진이 무려 30%가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현금 흐름이죠.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을 보시면 알버말은 지금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리벤트도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SQM은 현금 흐름 마진 역시 44%, 즉 100만 원을 매출로 만들면 그 중에서 44만 원이 현금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현금 흐름이고요. 자, ROE를 보시면 5.6%, 10.4%, SQM은 48.6%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그 매트릭스를 봤을 때 SQM이 아주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도 가장 낮고요. 성장세도 가장 좋고 수익률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SQM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 세 종목 중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하죠. 자,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개월간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SQM이 가장 덜 올라갔습니다. 22% 주가가 향상하는데 그쳤거든요. 3개월을 봐도 16% 정도 올라가는데 그쳤고요. 6개월을 보시면 가장 좋죠. 65%, 그리고 지난 1년간 주가가 113% 정도 올라가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SQM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좀 보도록 하죠. 공매도율을 보시면요. 두 종목은 공매도가 많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버말은 2%가 되지 않고 SQM은 3% 이하거든요. 그런데 리벤트는 비교적 높은 공매도율 12.87%의 공매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말 Z스코어가 3을 넘으면 기업이 부도할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보시면 세 종목 모두 부도의 확률은 없다. 굉장히 건강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서요. 발란시트를 보도록 하죠. 자, 토탈 데투 에퀴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과 부채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세 종목 모두 100% 이하죠. 따라서 자기 자본이 부채에 비해서 더 많은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건강한 발란시트를 세 종목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우리가 1년의 과정을 통해서 SQM, 소시에다드 퀴미카라는 종목을 발굴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펴본 모습은 리튬 시장의 잠재력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 정도가 될 때까지 매년 한 25%에서 30% 정도의 성장 추세를 보일 수 있는 시장이 리튬 시장이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리튬의 공급 시장이 어떻게 보면 몇몇 기업에 의해서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처가 굉장히 좀 분명하게 보이는 시장이 리튬 시장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그 메인 플레이어를 보시면 알버말이라는 기업이 22% 정도의 점유율, 그리고 SQM이 20.8%, 강팽이 17.3%,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지 않고요. 자, 그리고 리벤트가 6.1%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을지 펀더멘탈을 살펴봤더니요. 아주 독보적인 모습을 보인 종목이 하나 있었죠. 바로 SQM이었습니다. 소시에다드 퀴미카인데요. 소시에다드 퀴미카 같은 경우는 현재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장률이 특히 굉장히 눈에 띄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레비뉴 성장률이 122%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도 69%의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SQM에 그냥 투자하기에 한 가지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리튬의 가격이거든요. 리튬의 가격은요, 지난 2년 동안 거의 7배 이상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QM 같은 종목의 이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출 성장률이 지난 5년 동안 SQM은 10% 정도에 머무르는 기업이었는데 최근 1년 동안은 122%,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70% 가까운 매출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수익률을 봐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자, 그로스 프로핏이 원래는 32.26% 평균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48%가 넘는 그런 총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16.2%에 불과했는데 현재 순이익률은 30.17%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SQM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한 가지가 키가 되겠죠.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한 6배, 7배 정도 올라가 있는 리튬의 가격이 지금 현재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가격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다면 SQM은 정말 완벽한 투자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리튬의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SQM의 성장 추세는 무뎌질 수밖에 없고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따라서 그 점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한 가지의 팁을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엔 가장 좀 안전하고 그리고 성공 확률이 높은 배터리 관련, 전기차 관련 그리고 리튬 관련 투자처는요, LIT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에 걸쳐서 좀 추천을 해드린 그런 ETF잖아요. 제가 이 LIT ETF를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가 홀딩주를 보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탑 10의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알버말이 보이죠? 지금 현재 전체 자금 중에 11.95%가 알버말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5.89%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 바로 소시에다드 퀴미카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 강팡이 보이죠? 아까 점유율 기억나시죠? 강팡 같은 경우도 점유율이 여기 있죠. 17.3%. 따라서 알버말, SQM, 강팡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BYD도 보이고 그리고 EVE 에너지 코퍼레이션, LG 케미칼도 보이죠. 그리고 파나소닉도 보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원자재의 가격, 즉 리튬의 가격이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된다면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높이 형성되는 게 좋지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리튬의 가격이 급락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출의 상승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요, 서로 완충 작용을 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올 것은 확실하고 리튬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도 확실한데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 가격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지금 현재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을지 아니면 향후에 가격, 리튬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지에 관계없이 이 종목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이런 투자의 기회를 누릴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고무적인 부분은요, 만약에 LIT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LIT에 테슬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운영 자금의 4.06%가 테슬라에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뭐 그 밖에 삼성 SDI도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전기차의 미래를 믿는다면 투자할 수 있는 모든 투자처가 총망라가 되어 있는 것이 LIT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고 어떤 종목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LIT, ETF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아니면 SQM, 소시에다드 퀴미카에 더 많은 애착이 가시나요? 이 두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더 선호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멋진 기억들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